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 소개해드렸고, 그럼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어떤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지 소개해드리자면은, 자, 이게 오픈 AI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인데, 레벨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챗봇은 실현됐죠? 추론하는 AI 실현됐어요. 세 번째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일을 대신해주는 그 AI 시스템이 올해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요. 다음은 혁신가, 발명을 도와줄 수 있는 AI, 인간보다 똑똑한 거예요. 마지막 단계 뭐냐면은 AI가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직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게 언제 실현될지는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이상은 보고 있긴 합니다. 자, 몇 년 안에 그리고 대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제품은 아마 스마트 글래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메타사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스피커, 카메라 여기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물어보면서 AI와 함께하는 생활이 벌써 펼쳐지고 있어요. 자, 구글과 삼성전자에서는 이 안경을 내년 초에, 아니 내년에 판매할 것 같아요. 여기는 렌즈에 디스플레이, 그 정보도 표시를 해줍니다. 맛집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가자고 하니까 내비게이션 켜줬죠? 외국어 그 메뉴판 바로 찍으면은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통번역이 편리해지겠죠? 그럼 앞에 사람이 얘기한 거? 바로 아래쪽에 저렇게 번역이 돼요. 요게 이제 사람들이 착용하고 다닌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 중에 착용하신다면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선반을 달려고 하는데 내가 자 어디다 뒀더라? 근데 AI가 알려줘요. 그거 선반 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알려주는 거죠? 착용하고 찍고 다니는 것들을 기억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찾아주는 기능. 그래서 어찌 보자면 추후에는 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기억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으세요? 나쁜 점이 많을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들 의견이 나뉘어요.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이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유용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필수로 자리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메타사에서도 슈퍼센싱이라고 해서 그 내 생활을 계속 기억하는 기능, 그리고 사람 얼굴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고객을 만날 때마다 등록된 고객에 대한 정보가 그냥 쭉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곧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람들이 사생활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능은 있는데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들어오게 될지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객실마다 그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가는 곳들이 좀 있어요. 저도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호텔을 많이 묵게 되는데, 특히 기가진이 서비스 있어가지고 에어컨 조절, 뭐 커튼 열어줘 그런 걸 하는데 써보게 되면은 성질나서 못 씁니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융통성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발달하고 있는 AI가 드디어 스마트홈에 접목이 되기 시작해요. 자, 올해 10월부터 구글 홈에 드디어 구글 제미나이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복잡한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알아듣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아마존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도 저장하고 그 사람의 취향과 주의점들에 대해서 AI가 기록해두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의점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글래스라든지 스마트홈 기기들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조금씩 일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죠. 자, 그리고 호텔 관리 아니면 집 관리 이런 기능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Did someone let the dog out today? I checked the cameras, and yes, in fact, Mozart was just out. Did you see any packages delivered yesterday? Yes, I found some offensive package detections around your house yesterday. 자,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들이 계속 기억이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사람이 했던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으로 그 유료 사용자들은 다 되시는데 라이브 기능 켜가지고 어떤 상황이야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너무 잘 되거든요. 물건 위치 알려주는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더 확장됐을 때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이런 리조트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I가 응대도 대신해 줄 수 있겠죠? 얼마나 대체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화가 되고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모든 쇼핑몰과 웹사이트, 앱에 접목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보시죠. Alright, let me ask the agent here. 자, 등산용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I am fantastic. I'm sorry, I'm in such a hurry. I'm gonna go on an overnight camping hike where we're camping all this. It's gonna be dark, cold. Should I use these shoes? It's the mountains. It's probably gonna be cold. Great, no worries. Let me take a look. Ah, those are the TriStar hiking sandals. While they're fantastic for summer hikes and keeping your feet cool, they might not be the best choice for Oh cold my gosh, weather. okay. I'm sorry to interrupt you. Pick the best thing that I should use and can you just add it to my cart? Just one product. No worries. Let's go with the Trek Ready hiking boots. They're durable, provide great ankle support, and most importantly, they'll keep your feet warm in the cold mountains. I'll add them to your cart now. Ready for checkout? I see that. Amazing. Muchísimas gracias. Espero que me vaya bien en el campamento. De nada, Seth. Disfruta de tu campamento y mantente caliente con esas botas. Buena suerte y diviértate en las montañas. 자, 모든 웹사이트와 앱 서비스에 이런 기능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사실 이 기능이 지금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거짓말하는 증세, 환각 증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보다 비용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5년 안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에 미치는 일, 하시는 일의 변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런 시도가 하네요. 술집입니다. 태블릿에 그 기능만 넣으면은 내가 먹고 있는 거 아바타 보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점원인 거죠. 뭐 먹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카메라로 보고서 다 먹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 태블릿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자꾸 저렴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너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거짓말하는 문제도 최근에 해결이 자꾸 많이 되고 있어요. 어저께 올라온 기사인데 드디어 환각 증세의 원인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힌트가 또 풀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떡시식.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상황을 알아보고 대화가 보다 자연스럽게. 지금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3년만 생각해 보세요. 3년 뒤에는 얼마나 잘 알아보고 얼마나 대응을 잘해줄 것인가. 자, 그럼 이런 형태가 키오스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러면 투숙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에 관해서 상담하고 예약하고 뭐 이용의 궁금증들 물어보는 것들 AI가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 일을 100% AI로 대체하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일단 10년을 잡아보자면 10년 안에는 혹시 무조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10년 안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요즘에 많이 웹사이트라든지 카톡으로 바뀌긴 했지만 고객과의 전화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AI가 진짜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구글에서도 AI 기반 비즈니스 통화 기능 출시됐는데 고객 대신에 어떤 상점에 용건만 내가 입력하면 알아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주는 기능이에요. 한번 보시죠. Can you call the nearest bike shop and see what they have in stock? Yeah, calling them now. I'll get back to you with what they have in stock. Any updates on that call? Yeah, I just got off with the bike shop. They confirmed they have your tension screw in stock. Would you like me to place a pickup order?
자, 이 기능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건 게 사람이 아니라 AI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객이 전화를 건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아니라 AI일 수도 있고, 그리고 AI와 AI가 지들끼리 통화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주는 경우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정확성 높아지고 비용 저렴해지고 하면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AI가 디지털 공간 안에만 있지만 실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육체 노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건 미국의 피규어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Hey, figures, can you come here? 자, 달라진 점 뭐가 있냐? 사람 말을 알아듣죠? 예전과 다르게 AI가 들어가면서 뇌가 탑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걸 시도해본다고 합니다. 너네들이 완전히 처음 보는 물건들인데 너네들이 협력해서 알아서 정리해. I'd like you to use your new keyword say. 이거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안 됐는데 이게 점점 가능해집니다. Does that sound good? 자, 말도 알아듣고 앞에 있는 물체도 알아보고 그리고 추론 기능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보니까 드디어 쓸모 있는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답답해서 제가 5배속으로 돌렸어요. 속도는 아직까지 느린데 이거 속도도요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울 정도로 한 달 단위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집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그 집 전에 이런 리조트에 먼저 이런 그 로봇이 들어오게 되겠죠? 얼마 정도는 리조트에서 쓸모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AI보다는 속도가 그나마 발전 속도가 느릴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로봇인데요. 특히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흥미롭더라고요. 다리가 아니라 바퀴예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호텔 룸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수건 알아서 집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었죠. 저렇게 이동식 변기 청소를 하는 모습인데 각 부위에 맞게 솔도 교체를 합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지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정말 무섭습니다. 좀 그래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저런 거 투이 가능한 도구 사용도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의 시연이 나오고 있어요. 다리가 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저렇게 바퀴 형식이 나을 수도 있겠죠. 어메니티도 채우는 모습. 저 사람이 했던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실용적인지 실제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회사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 가격은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사람 연봉보다 싸잖아요, 일단. 자,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냐? 팬데믹 이후에 호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호텔에서 쌓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가정경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중국의 로봇이 점점 우리 일상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자, 그래서 그런 로봇들의 발전도 여러분들의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뇌에 대한 그런 발전뿐만이 아니라 육체 노동까지도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는 엄청난 모습을 지금 한 3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급작스러운 발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 되죠. 자,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은 뭘까요? 어떤 부류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자, 제가 최근에 본 보고서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본 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달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AI가 가장 많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 40개, 그리고 제일 대체하기 힘든 직업 40개를 이렇게 보고서에 정리해놨더라고요. 자, 이게 제일 대체 가능한 40개의 직업이고 얼마만큼의 범위를 AI가 커버할 수 있고 얼마나 완성을 할 수 있는지를 토대로 해서 스코어로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들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통역, 승무원, 그리고 영업서비스 관리, 전화교환원,
그리고 티켓 및 여행사 지원 굉장히 상위에 있죠. 1위가 아이폰 역사는. 자, 그리고 14위는 아예 대놓고 컨시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위 14위. 그 수많은 직업 중에 14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내원, 호스트 이런 일이 상위 40개 직업 중에 2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은 분석을 한 거예요. 공감되시나요? 아유, 그래도 내일 어떻게 AI가 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업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통점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된다라고 해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 데이터 입력, 은행 창구. 자, 언어 문서 중심의 업무, 통역이라든지 법률 사무, 보존, 정형 데이터, 통계 활용 업무, 보험 사무, 데이터 과학자, 창의성, 현장 판단보다는 속도와 정확성을 중시하는 회계 보존, 티켓 발권. 이 티켓 발권은 벌써 대체가 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꼽자면은 단순 반복적인 사무 업무 그런 것들이 가장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가 어려운 40개의 직업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고도의 손기술, 정밀한 수작업, 바닥마감, 시멘트 미장공 영향 없겠죠. 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들, 준설선 운전, 지붕공. 이 준설선은 뭐냐? 배 들어올 때 흙 파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는 사실 겨울마다 스키장에서 살거든요. 저 스노우보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가 대체가 안 될까? 리프트 탈 때 이렇게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있죠. 멈추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꽤나 오랫동안 사람이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역할인 거죠. 자, 그럼 인간과의 직접 접촉 배려가 필요한 간호조무사, 마사지 치료사. 인간을 배려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꽤나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체적 활동, 균형, 힘이 핵심인 도로 유지 보수자, 석유 시초 보존. 자, 그러니까 골프장이라든지 스키 리조트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사람이 하는 역할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수 관리하는 안전관리 그런 쪽들의 인간의 역할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큐 리서치 센터인데요. 대체가 된다는 것들은 거의 보시게 되면은 사무직들이에요. 그러면 대체 안 되는 것들, 영향 별로 없는 걸 보시면 미용, 보육, 설거지, 소방수, 배관공. 오늘 보신 분 이제 식음료 팀에서 오셨는데 별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식음료 쪽에서는 아마.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영향이 적다라는 공통점들이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진짜로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 리더들은 미래 직업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싹 긁어왔어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 AI 4대 천왕 중에 한 분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참고로 AI 대단하다 써야 된다가 아니라 AI 위험하다 라는 쪽으로 위험성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자, AI를 활용한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급선무가 이거예요, 결국. AI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일하는 거,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단순 반복적인 직접 노동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사무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당분간 창의성이 중요하겠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나오면 그것마저도 잘하니까 그런 인간의 일이 없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분은 많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물리적 조작이 필요한 직업은 로봇 대중화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육체 노동 그런 쪽이 차라리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의 직업 준비할 때 제일 유망한 직업으로 한 가지 꼽은 직업이 있거든요. 뭘 꼽으셨을까요? AI 4대 천왕. 추천 직업.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뒤에 또, 빼놨나? 이 사람이 꼽은 직업은 뭐였냐면은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이 차라리 안정적일 수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샘 알트만. 누구냐면 오픈 AI사 CEO예요.
챗GPT 만든 사람, 저보다도 몇 살 어립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자기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좋은 얘기할 거, 나쁜 얘기할 거예요. AI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죠. 그거 감안하고 들어봅시다. 자, 인간의 창의성과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직업은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시나 아무래도 컨시어지 영역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역할이겠죠? 자, 그리고 과거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지금 일도 놀이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존에 필요한 일도 하는데 이런 걸 직업으로 갖는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도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은 AI의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이야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수수께끼 이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뭐 경험을 물어본다. AI의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람이 자기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를 더 선호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세대가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꿈꾸듯이 미래 직업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 리더들, 샘 알트만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젠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직업의 미래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10년 이상 이후의 미래 직업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들은 변화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초지능 시대에는 다를 것이다. 직업이 없다. 의견이 갈려요.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나중에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지금은 도저히 예측이 안 돼요.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니까. 지시간기, 반복적인 사람 업무, 빠른 계산력의 영역 중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연구, 창작 분야로 그나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예전에 돈 많이 들어가고 인력 많이 들어갔던 것들을 개개인들이 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생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교한 육체 노동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대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아마 미래 직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만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객관적으로 알고 계셔도 현재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 어려운 역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공감이 되실 거예요. 대체 가능한 거. 반복적 문서 작업, 문서 분석, 전형적인 문장 작성, 전문 지식 전달, 인터넷 검색, 보고서 작성, 정보 정리와 기억, 외국어, 아이디어 도출, 복잡한 계산, 코딩 창작. 이런 쪽의 중요성은 앞으로 자꾸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AI가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대체 어려운 일, 매력과 개성, 본능, 좋은 취향을 갖는 거, 호기심 갖는 거, 열정을 갖는 거, 사람들 놀게 해주고 스포츠 관련, 사교성, 인간관계, 신뢰 구축, 새로운 경험 제공, 브랜드라든지 코인과 같은 호구에 대한 믿음, 감성, 이거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숙련 기술, 이런 것들은 당분간 대체가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쪽 영역의 중요성을 줄이고 이쪽 영역을 늘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